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다공증, 골밀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뼈가 쉽게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골다공증은 발병 유형에 따라 1차성 골다공증과 2차성 골다공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성 골다공증은 폐경기에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 감소와 생리적 노화에 따라 골 밀도가 감소되는 것을 말하고 2차성 골다공증은 약물이나 특정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약물로는 부신 피질 호르몬제, 항응고제, 제산제, 갑상선 호르몬제 같은 것들이 있고 질병으로는 당뇨병, 부신기능 항진증, 갑상선 항진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만성 신부전 이러한 질병들로 인해 2차성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골다공증 발병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비중이 높은 것 몇 가지만 보시면 첫째, 호르몬 감소와 생리적 노화인데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호르몬이 감소하고 필수 영양소 흡수력이 떨어지고 영양소를 저장하는 능력도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칼슘, 마그네슘, 망간, 규소 같은 골 형성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골 파괴가 더 심해지고 마그네슘은 뼈 조직으로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조골 과정에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칼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그네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콜라겐과 핵심 구조 다당체의 생합성 감소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뼈는 칼슘만 많다고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칼슘이 뼈 조직에 시멘트처럼 잘 달라붙게 하는 콜라겐이나 구조 다당체들이 충분해야 하는데 콜라겐이나 구조 다당체가 부족 시 골다공증이 쉽게 생길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비타민 D 결핍인데요. 비타민 D는 장 안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고 뼈를 단단하게 하는 오스테오칼신의 생산과 분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 시 골 밀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만성염증과 산화적 손상으로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 있고 만성염증이 있으면 골 파괴가 증가되고 골 형성 과정이 억제되어서 골다공증의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당분류나 과도한 육류를 섭취하면 체액이 산성화되고 산성화되면 혈장 내 칼슘의 소비와 배설이 증가되어서 골 파괴가 증가되고 골다공증이 촉진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운동 부족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하면 골 조직이 강화되고 골 형성이 증가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과도한 음주, 흡연, 커피는 칼슘과 마그네슘, 기타 여러 미네랄의 배설을 촉진해서 골다공증을 악화시킵니다. 아홉 번째로는 PPI 같은 위산 분비 억제하는 약이나 부신 피질 호르몬제, 갑상선 약, 이러한 약물들도 골다공증을 촉진할 수 있고 열 번째로 지나친 다이어트로 영양 상태가 불량해도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골다공증 검사는 척추나 대퇴골의 골밀도를 검사하는데 이때 T스코어, G스코어로 표시하는데요. T스코어는 동일한 성별 내 젊은 성인 집단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해서 현재 자신의 골밀도가 얼마나 감소됐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고 G스코어는 같은 연령대 성인들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해서 현재 자신의 골밀도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수치인데 보통은 T값으로 표시하는데 T값이
마이너스 1.0보다 클 때는 정상이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이면 골감소증이고 마이너스 2.5보다 작으면 골다공증이라고 판정합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현재 병원에서는 칼슘제나 비타민 D,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기타 부갑상선 호르몬제 이런 종류를 처방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인데요. 이것은 아침 공복에 먹고 눕지도 않아야 되고 위장장애도 많고 복용하기도 까다롭죠.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양리작용은 파골세포를 차단해서 골밀도를 높이자는 원리인데요. 이 골다공증 약을 오래 복용해도 생각보다 골밀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뼈의 형성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요. 뼈도 살아있는 세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단단하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치환이 일어나요. 수명이 다 된 세포는 파골세포가 파괴하고 저골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메꿔주고 계속 교체가 일어나요. 골다공증 약은 파골세포를 차단해서 뼈 조직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 파골세포의 작용이 차단되면 저골세포 기능도 떨어져서 뼈 조직의 재생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위장이 부담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먹은 골다공증 약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죠. 요즘은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장장애가 거의 없는 특화된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KMB319라는 특화된 소재로 만든 제품이 있는데요. 저골세포의 발현을 촉진해서 골밀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실제 손님 중에 여러 제품을 써봐도 골밀도가 오르지 않았는데 이 제품으로 1년 섭취 후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1.8까지 오른 사례도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